3,200만 원을 찾도록 한 검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뉴스, 시니어 뉴스 국민손주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한 것이죠.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유형만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1만 8천 건에서 지난해 3만 4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는 피해액만 무려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평소에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지난달 공개한 피해 예방 사례를 통해 유형별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을 사칭하는 형태입니다. 피해자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을 했고 A씨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천만 원을 대출받은 A씨는 이를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다가 경찰과 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검찰, 금감원은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 인출 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전화를 받게 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확신해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유형은 소액결제 문자입니다. B씨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47만 5천 원 승인 완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한 것이 전혀 없던 B씨는 이상하게 여겨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개인정보가 유출돼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허위 소액결제 문자를 통한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습니다. 검찰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B씨를 속여 예금 3,200만 원을 찾도록 한 후 이를 가로채려 했으나 미리 알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최근 허위 결제 문자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신 수사 의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으면 수신된 전화번호로 바로 확인하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업체 확인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대표 전화를 확인해보고 전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대출 사기형입니다. 은행원을 사칭하는 수법도 유행입니다. 대출 상담을 위한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1,920만 원을 송금받은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찾으러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제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메신저 피싱이 유행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도 흔한 수법입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에서는 아들을 사칭해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600만 원을 받은 범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메신저 피싱에서는 계좌이체나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납치를 빙자하는 유형입니다. 아예 자녀를 납치하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다행히 실제 발생한 사건에서는 은행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자금 목적으로 3,500만 원 현금 인출을 원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은행원은 종이로 이야기를 나누며 인출을 지연시켰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유기했다는 전화를 받은 부모는 큰 충격에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거나 가족 또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 112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은 치안 1번가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방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에 속지 않도록 유의하고 유사 사례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이런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 문자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바빠?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인터넷 번호 신청하고 문자하는 거야. 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로 자녀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일하고 있어. 핸드폰 왜 고장났어? 이렇게 물으니 떨어뜨려서 액정이 다 나갔어. 핸드폰 액정 보험이 나오는데 회원가입하고 폰으로 인증받아야 되는데 내 폰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엄마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인증받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너 거로 해야지 받을 수 있지 라고 엄마가 대답하자 내 폰에서 인증하면 안 돼서 엄마로 신청하는 거야. 부탁할게. 보험금 들어가면 엄마 가져. 이런 식으로 반말로 그랬더니 너 거가 고장났는데 엄마 거로 해도 되니? 라고 물으니 본인 인증만 되면 할 수 있어. 엄마 이름으로 카드 앞면 뒷면이랑 민증 앞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엄마 폰으로 인증 문자 보내면 알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오래 걸려? 사진만 찍어 보내는 건 빠르잖아. 이런 식으로 자녀가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문자를 하며 급한 상황이라고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신분증과 전화번호 인증을 하면 바로 몇백만 원의 결제가 돼서 사기에 당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칭을 한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쭉 내용이 나오고 신청 접수 그리고 상담 가능 시간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문자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까지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는 아주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문자로 이런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한 고객님 1000만원 승인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에 의한 특례 승인 안내, 대출 요약 이런 식으로 대출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금전이 좀 필요하거나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이런 문자를 보고 넘어갈 확률이 높겠죠? 방통위에 따르면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금융권 은행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대출 심사를 요청한 적이 없는 금융사로부터 대출한도 안내와 우대금리 안내가 포함된 광고 문자를 받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사 창구로 직접 방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112 경찰청에 1332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금융사로 신고해 피해 상담 및 지급 정지, 환급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문자 스미싱에 관해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니어 뉴스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 뉴스를 지속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